여성 자존감 치유 세미나 3회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돌아온 변한나의 여성 자존감 치유 세미나,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존재, 유익, 배려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존재, 유익, 배려에 대해서 또 나누고자 할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존재, 첫 번째 시간에 존재, 출현, 환영, 두 번째 시간에 존재, 가치, 존중, 세 번째 존재, 유익, 배려. 세 번째를 준비할 때 굉장히 더 많은 진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세 번째 존재, 유익, 배려라는 것은 예전에 배려라는 제목으로 책들도 많이 나왔을 정도로 배려라는 것이, 상대방을 또 배려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데, 참 배려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배려라는 단어가 굉장히 또 무겁고 진지하고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은 왜 배려가 어려울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또 실행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누구를 사랑하기가 쉽고, 말로는 배려하고 존중하고 하기가 쉬울 수 있으나, 이것을 정말 실행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실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실행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되고, 실행이 없는 배려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뻥튀기 과자와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뻥튀기 과자 아주 크고 먹음직스러워 보이지만, 뻥 튀겨져서 보기에는 아주 크고 먹음직스러워 보이지만 실제 속이 많이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실행이 들어가야지 진정한 존재, 유익, 배려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또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생각해온 예화는 이제 어릴 때 제 막내 동생과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이제 제 막내 동생이 저하고 10살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둘째 딸, 그리고 막내가 6째 딸이에요. 그래서 6째 딸이 이제 제 막내 동생인데 10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시절쯤에 이제 아기가 태어난 거죠.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오면서도 상상을 제가 해보니까, 어릴 때 그 아기 상상을 하니까 너무 귀여운 거 있죠. 막내 동생이 이제 다 커서, 제가 어릴 때 그런 상상을 했었는데, 어릴 때도 내 막내 동생이 이 아기가 나중에 커서 아기를 낳는다고? 그러면 그 아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어릴 때 상상했는데 그 상상이 현실화가 되었어요. 지금 그 막내 동생이 결혼을 해서 이제 40이 다 되어서 또 늦음아기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제 조카가 된 거죠.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고 예뻐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막내 동생이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막내 동생을 봤었는데, 막내 동생은 더 귀여웠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도 이제 어리고 또 동생이고 하니까 10살 차이가 나지만 너무 귀여워서, 정말 이렇게 그 손가락 있죠, 손가락, 애기 손가락 5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벌리면서 만졌던 걸 막 상상을 하면서 왔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한 번은 이제 동생을 안고, 아기를 이렇게 안고 놀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앉아서 따뜻한 봄날에 앉아서 아기를 이렇게 안고 막 놀고 있어서 귀여워 하고 막 노는데, 아기가 갑자기 보둥보둥 거리잖아요. 보둥보둥 거리다가 뒤로 목을 확 제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목을 뒤로 확 제끼니까, 나도 어린인데, 어린이가 아기를 안고 놀다가 뒤로 목을 확 제끼니까 몸이 어떻겠어요? 아기 뒤로 넘어지겠죠. 그럼 그쪽으로 넘어지면은 그 뒤는 무엇이냐? 땅바닥 마당이었어요. 돌로 만들어져 있는 마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지면 아기가 이제 머리가 다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무의식적으로, 정말 한순간 찰나였는데 0.1초 정도의 한순간 찰나에 아기가 머리를 뒤로 확 제끼는 순간에, 제가 안고 있다가 하다가 몸을 이렇게 180도로 확 돌렸어요. 중국 무술에 나오듯이 저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생각이 없이, 이거 무의식적인 본능인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상대를 지키기
위해서 그럴 때 엄마들의 그런 본능, 엄청난 본능이 일어나듯이 저도 그때 이제 동생인 아기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몸을 180도로 확 돌렸는데 거의 360도로 돌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제 몸이 뒤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뒤로 몸이 넘어가면서 뇌진탕까지는 아니었지만 아기 머리 대신에 내 머리가 뒤통수가 쾅 하고 이제 그 마당에 부딪혔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아팠는데 이제 아기를 일단 보호해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아프다는 마음보다는 그 상황에서 되게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아기를 또 이렇게 제가 살펴보는 거예요. 아기는 괜찮나? 그러면서 아기가 괜찮으니 이제 휴 다행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랬던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정말 우리가 상대방을 이렇게 유익을 배려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정말 그 사람들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행동이 나오듯이 정말 우리가 배려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상대방이 정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하고 유익한 걸 우리가 해드려야 그것이 진정한 배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싫어하는데 또는 그 사람의 유익이 되지 않는데 내가 그걸 내 의지대로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배려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연약하다, 이기적이다, 사악하다. 네. 그래서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흔들리는 갈대처럼 가을의 낙엽처럼 바람이 불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봄의 벚꽃처럼 잠시 피었다가도 금방 비바람 맞으면 금방 떨어지는 벚꽃처럼 정말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일단 내 한 몸 먼저 지켜야 되잖아요. 나를 보호하고 지키려는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또 이기적이다. 그래서 이게 더 심해지면은 자기만 계속 챙기게 되면은 그 자기를 챙겨야 되는 거는 마땅한 건데 이제 주변을 또 함께 돌아볼 수 있는 배려심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만 생각하다 보면은 이제 더 사악해지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또 이기적이고 사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면은 그 사람을 더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더 배려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사악한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상처받을 때 더 큰 상처를 느끼게 되고 더 큰 배신감과 충격에 빠지면은 자기만의 또 동굴로 갇혀서 또 질병에 걸리거나 이런 또 삶을 포기하거나 좌절하고 낙담하고 또 사회와 사람들과 관계의 문을 더 닫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사악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정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남편을 자기 남편이지만 동네 아저씨처럼 바라보고 자기 아이를 남의 집 아이처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더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이런 속성을 또 이해하면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받거나 배신을 또 당하거나 그런 느낌, 좌절에서 빨리 치유되고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나 자신을 보호하고 위해주고 챙기듯이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심하게 우리가 배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하려면 그 상대방에 대한 이런 연약함, 이기적인 사악함도 동시에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의 또한 필요한 니즈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또 그 사람을 정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감에서부터 우리는 배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정말 지금 어떤 마음인지 어떤 느낌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언행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때 더 큰 배려의 행동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다. 그래서 공감하지 못하면 항상 자기 방식대로 주는 거잖아요. 내 방식대로 주고 또 내 방식대로 내가 얻지 못하면은 내가 피해자다.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또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이해력 그리고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 상대방을 있는 대로 보고 포용하고
오해하지 않으려면 내가 정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대화의 요법 7단계도 그 순서에서 공감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행복한 대화요법의 7단계 첫 번째가 경청, 두 번째 공감, 그 다음에 명료화 시켜서, 그 다음에 지지, 칭찬, 축복, 격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행복한 대화를 이끌어가는 단계인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경청, 내가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듣지 않으면은 내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이야기만 하게 되고 또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신음소리조차도, 정말 이 사람의 신음소리조차도 정말 들을 수 있는 그런 경청의 태도가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 공감할 수 있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너 마음이 그래서 그때 그랬었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까지, 태도까지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정말 그 사람을, 또 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도 내가 객관적으로 또 명료화 시킬 수 있잖아요. 명료화를 시켜줄 때 그 사람은 더 큰 지지를 얻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명료화 시켜주고 그것을 지지해줄 때 그 상대방은 정말, 아 내가 정말 지금 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 정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배려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우리가 지금 주제 제목이 존재 유익 배려라면, 사람들은 사실 유익이라고 하면 어떤 물질적인 것, 또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적인 거라든지 돈이나 물질이나 이런 걸 보상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잖아, 유익을 준다라고 했을 때. 근데 정말 우리가 물질로만 주는 것이 유익 배려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가장 일상적으로 물과 공기처럼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상적으로 가장 많은 횟수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유익 배려는 바로 대화를 통해서잖아요. 특이한 것보다는 일상적인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횟수가 적은 것보다는 횟수가 많은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특이한 어떤 거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일상적으로 내가 하는 것을 지속 반복해서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듯이 또 횟수가 적은 것보다 횟수가 많은 것,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케이크는 가끔씩 한 번 먹자, 뭐 1년에 몇 번, 생일 때 먹는 게 케이크이고, 횟수가 많이 먹는 거는 이제 물이나 공기나 식사류잖아요. 그래서 횟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돈과 물질과 명예, 이런 것을 상대방에게 유익에 배려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또 횟수를 많이 할 수 있고, 또 특이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공기처럼 물처럼 떠다니는 것들, 거기에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유익 배려는 바로 이런 행복한 대화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또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질문을 하는 것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잖아요. 관심의 표현이고 그 상대방을 알아갈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또 이상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경청에 대해서, 공감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말 질문하는 거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정말 몇 박 며칠을 세미나를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만큼 어떤 상대방에 대한 어떤 감성에 대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런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또 행복감을 느낄지 아니면 불행감을 느낄지,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도 요즘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으면 경청을 잘 해서, 그래서 듣지 않고 있다가 딴소리 하는 사람 되지 말고 경청을 잘 해서 그 다음에 진정한 공감과 격려를 해주고, 그래서 그것을 명료화를 시켜줬을 때 그 사람은 정말 우물에서 물 한 잔을 마신 것 같은 그런 어떤 청량감, 상쾌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명료화를 시켜줬을 때, 그리고 그것을 지지해줄 때, 내가 정말 인정받고 있는
그러한 마음을 느낄 것이고 너무나 행복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렇게 칭찬을 해줄 때 축복을 또 곁들여서 같이 칭찬과 미래에 대한 축복까지 해줄 수 있다면은 이런 말이 있죠. 멀리서 오는 좋은 기별, 좋은 소식은 시원한 냉수를 한 잔 마시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멀리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은 시원한 냉수 한 잔과 같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공감해주고 명료화시켜서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미래에 대한 또 행복 기대심으로 축복까지 내 인생을 축복까지 넌 이런 장점이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더 잘 되겠군요. 그림까지 그려줄 수 있는 매니지먼트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정말 주변에 정말 물처럼 공기처럼 떠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나의 친구로 삼게 되고 그 친구를 팬으로 삼게 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될 것을 바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존재 유익 배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정말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 특이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대화법을 통해서 질문, 경청, 공감, 명료, 지지, 칭찬, 축복을 또 잘 실행을 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존재 유익 배려를 많이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박수.